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제죠? 지난번가 아니에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요. 11월 29일 날 강의했던 이 여명장이 이상하게 기분이 좀 찝찝했고 했는데, 집에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도중에 왜 끊어졌다고 어떤 분이에요. 시청자,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왜 그러셨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도중에 끊어졌어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어디서 문자가 들어오든지 하면 끊어진다네요. 또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근데 전화 온 건 없었는데 카메라에서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녹화를 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번 강의에요.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봤냐면, 임시주가 이렇게 있는데, 용신은 관계없이요, 자식이 없는 사주를 좀 한번, 이상부자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제가 하고요. 요 다음에가 아마,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럼 자식이 없는 사주가 어디냐? 요거예요. 한번 봅시다. 과연 이런 걸 한번 써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불임이 많죠. 그래서 뭐 작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식이 있다 없다는 필요 없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라고 하면 임철조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가 왕하고요, 인성이 중해요. 그럼 이건 완전 태왕한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 편고한 거죠. 무재성이죠. 식상이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무재성이에요. 왜 재성이 없는 재성을 끌고 들어오셨냐면, 이 재성이 재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좀 극해줘야 되는데 극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무재성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지금 식상이나 그럼 뭐가 또 이것만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땐 반드시 자식이 없다 라고 하고요. 요게 또 중요해요. 일주가 약해요. 근데 관성이 많아요. 근데 인수가 가벼워요. 이 인수가 관성이란다. 상관이에요. 상관이 중하잖아요. 이런 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하죠. 근데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중한데 인수를 만났어요. 이건 재극인을 하죠. 그래서 또 무자. 일주가 약한데 관살이 왕해요. 이것도 일주를 공격하죠. 무자.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또 왕하죠. 무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너무 지나치게 왕해도 반드시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염토조. 이건 염산격이에요. 무자. 토금 습체. 무자. 이렇게 습체가 되면 습하고 사주가 차면요, 자식이 없을 수 있어요. 수범목부. 무자. 물이 많은군요. 금한순행. 무자. 중첩인수, 인수가 중첩되어 있다, 무자. 재관태왕, 무자. 이런 거 좀 써먹을 만해요. 만국식상, 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상이 무자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이 남편을 극하는 사주인데, 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은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참. 또 지어 음사지설에서 더럽거나 사특한 것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사주의 신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제가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미약해요. 무재성이에요. 그리고 일주가 양하니까 이건 남편을 속이겠죠. 뭐. 일주가 적지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진짜가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대든다는 것이에요.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미약해요. 식상이 중해요. 무재성이에요. 일주는 조기, 기지, 요거는 남편이에요. 속인다 라는 거예요. 대명사예요. 또
자, 일주왕이에요. 관성이 약해요. 일주의 기운은 다른 기운을 생활하 가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른 기운을 생활하 간다는 건 일주가 생활하 갈 거라고 그건 뭐있어요? 식상관뿐이 더 있어요. 사실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관을 생활하 간다라고 했는데 남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거지라고 해서요. 지자는 대명사의 남편이라는.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약해요. 관성지기가 뭐예요? 일주와 합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화했어요. 일주가 관성이 약한 데다가 그런 경우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약해요. 관성지기가 의존해요. 일주의 세력에 오직 의존만 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결국은 뭘까요?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약하다. 관성지기가 일주 세력에 의지한다. 비겁이 많아야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일주가 약해요. 무재성이에요. 식상이에요. 근데 봉인수했어요. 일주는 오로지 자기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주장, 그 집안에서 내가 대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관성이 가벼워요. 식상이 중요해요. 그럼 관성은 아무 데나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 관성이 뿌리가 없어요. 일주는 관성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성과 합해서 거자, 떠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건 남편 두고 떠나는 거죠.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인수가 가벼운 자.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예요? 식상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남편을 거역하는 거죠.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중요해요. 무인수예요. 유재성자. 이런 것도 남편을 깔본다. 그러니까 약간 식상이 중하면요. 대부분 남편을 깔봐요. 그리고 식상이 당령했어요. 재관이 실세했어요. 약간 식상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관이요. 없다. 재성에 도움이 없어요. 비겁이 식상. 이 식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땐 남편이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음천지명이에요. 더럽고 천한 지명이 되는 거예요. 만국상관 무죄. 그리고 만국관성 무인. 만국비겁 무식상. 만국인수 무제자. 이것이 모두가 다 더럽고 천한 여자사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요. 다음 강의에 또 요 밑에서 쭉 이어서 쭉 할 거예요. 요거는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라고 해요. 요거는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지지난번 29일 날 11월 29일 날 끝나고 났던 부분서부터 할게요. 부담이 되니까 288번서부터 해서 89, 288번에 강의를 하다가 끝났어요. 새롭게 하겠습니다. 288번서부터요. 이 사주는 288, 289, 290은요. 부인이 다 부인 때문에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이 다 출세한 사주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 때문에 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부인 사주가 좋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지연은요 역시 부인 사주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편도 출세를 하고 자식도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자기 사주를 자기가 끌고 나가는 것이죠. 옛날에는 여자는 사실은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볼 건 없죠. 누구나 봤을까요? 왕비 뽑을 때, 왕비 뽑을 때, 285번이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중전이라고 해요. 세자비, 그렇죠. 세자비 뽑을 때죠. 유일하게 세자비 뽑을 때 한번 딱 보는 거죠. 여자들은요. 볼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요. 자, 288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사주를 못 봤어요. 일반 서민들도 요즘에 이렇게 대중화됐지만 그냥 십자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글깨나 읽는 사람들이 다 사주를 풀이했죠.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때도요.
시간은 다 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는요, 다 시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자평진전 거기서는 이 사람이 관성과 재성과 관성이 없을 때 근데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도충격이니 형합격이니 합록격이니 막 조금 있으면 장난착격까지 나오죠. 그런 거는 없죠. 격이라고요. 이 사주가 인수격이죠. 6월에 태어난 인수격이에요. 자, 인수가 강해요. 일단 월지를 잡고 있으니까 진유합금을 하고 사유합금을 해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금이 체가 됩니다. 그럼 인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럴 땐 뭘 쓰라? 재성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 재성 체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는 사유합금을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오행인 목오행을 찾는 거예요. 그럼 목을 찾고 내 자신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수가요. 목수용조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좋아지는 사주예요. 이 값을 대면 빼고요. 이 어렸을 땐 안 좋았겠죠. 진술충하고요. 난리가 났었겠죠. 이 사주 그냥 딱 봐도 이건 금이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인성이 강하다. 인성이 강하니까 뭐를 써라? 재성부터 찾아야 된다. 근데 재성이 힘을 약하니까 어떻게 된다? 대적할 거라고는 목밖에 없다. 식신으로서 관인가요? 인성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인성의 식신이 눌리죠. 그런데 눌릴 때 눌리더라도 대운이 받쳐주기만 하면 이 금의 기운을 빼야 돼요. 수가 있어서 빼면 돼요. 그러면 다 좋다 여기까지. 요거 빼고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 경진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나는 사주가 되겠죠. 자, 봅시다.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추수통을 했어요. 가을물이에요. 인성이 이 탈승자입니다. 승령, 인성이 탔어요. 관살도 비록 왕해요. 이렇게 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재와 합이, 재해서 화해서 합이다라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곧 이 간목이 쓰겠다는 거예요. 간목을 쓰겠다. 갱묘, 시투, 간목 하잖아요. 재살토수, 살을 재해서 빼어나다 기운이 일파 한 번에 딱 순수한 기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소위 인품이 단장하고 정통했다. 시서에 정통했어요. 이 아줌마는요 어떻게 됐나? 다음 사주인가요? 직접 가르친 사주도 있어요. 운도가 화가 없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괜히 쓸데없이 여기 화가 들어와 갖고 이 사주에 관을 살려주면 안 되죠. 진토를. 더 부담될 거 아닙니까? 물론 금과 싸우긴 해도요. 오히려 화가 들어와 갖고 재성이 들어와서 관성을 살려주면 썩 좋을 리가 없다. 관부죠. 그래서 관을 돕지 않죠. 인불상, 인수를 상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부성귀현. 부성이 귀현이라고 했는데 부성이 귀현했을까요? 부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진토, 기토가 있지만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부성이 좋은 자리나 내지는 용신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 인성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사, 순위, 자식이 오히려 잘 된 게 좋아요. 자식이잖아요, 여기. 부인으로서. 그래서 알렸다, 호응하기를 이품지 영예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계유월 임진일이다. 일주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신은 시간에 식신 간목을 쓰는 듯하다. 운에서 화가 들어오지 않아서 관성을 쓸데없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좋고요. 인수도 불상,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나 금은 관여를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운에서 화운이 들어오면 썩 좋은 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화는 연간에 관사를 돕기는 하지만 월지에 유분과 반합을 했다라고 해서 도행체험으로는 금이 5.5죠. 그래서 토는 봅시다. 토도 많아요. 토액이 4.6이에요. 금토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금토가 강하니까. 화는 괜히 들어와서 토를 성하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체 목화 용조이나 화오행은 용력이 부족해서 불욕하고 차오행이 목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이를 생하는 수오행은 희신이 됩니다. 금이 강하니까요. 예. 288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주가 얼마나 좋은가요? 오늘 290번까지 해야 됩니다. 좋네요. 네, 참 좋습니다. 정화도 이게 좋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들어와서 토를 살릴 것도 아니고 저 개수가 옆에 있어서요. 정화 들어오면 꺼버려요. 축은 좀 찝찝하죠? 축유 금국을 이루어서 이 대우는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묘 진토도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인묘 대운이 좋고요. 무기토운이 들어오면 저 간목이 막아주니까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개수가 그냥 살아 있습니다. 저 간목이 하는 일이 참 많네요. 자식 자리죠, 식신. 자식 자리에 자식이 딱 붙어 앉아서 용신 노릇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이 사주는 올해 을목이에요. 화채 수금용조네요. 이 월지를 자원묘월로 잡고 있으면 대개 보면 강해요. 그게 종주오행이 되는 수가 많아요. 자원묘월이 되면. 그러나 인신사회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주가 아마 1월에 태어난 을목일주인데요. 목이 약해요.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하더라고요. 자, 이 사주도요. 인묘대운은 안 좋겠죠. 화채니까요. 수금용조예요. 용신이 벌써 여기 딱 붙어 앉았잖아요. 여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인상생 하겠네요. 좋습니다. 관인상생 하는 사주입니다. 목생 5월 했어요. 화세가 맹렬하다라고 해서 철저님도 벌써 이거 5월에 태어났으면 이미 화세가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요. 유약하다라고 할 때 물을 최자입니다. 유체짓이라 5월이면 금이 약하죠. 반가운 것은 임계수가 통근해서 화를 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통근했잖아요. 제화하고 있습니다. 햄이 목국을 하고 있고요. 은근히 목으로 변하려고 하네요. 진토, 또 진토가 있네요. 설화생금,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화를 설하고 금을 생한다. 즉 화토가 부조열. 그렇게 화토가 뜨겁거나 마르지도 않았고요. 수목이 불고학, 마르고, 이건 마르락자. 이건 나무가 마르고 물이 마른 거예요. 고학이라고 해요. 접속상생, 계속 접속을 하는군요. 청이 순수, 깨끗하고 순수하다. 여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재주가 있는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몇인지 모르겠지만 생삼자, 자식을 셋을 낳는데 남자를요. 남편은 경관이 되었다. 가도는 청안했어요. 청하고 암진인데 집에 앉아서 제가예요. 교자 독서, 글 공부를 시켰어요. 이자를 등과시키고 일자가 발갑이다. 남편은 관낭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는 관에서 의사가 되고요. 이거 수이대 지봉이다. 이대에 내려서 공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아주 칭찬이 아주 정말 자자하십니다. 그렇다. 올해 을목은 임계수가 필요하다. 조용신론은 또 마찬가지죠. 월제오화가 연지의 진토를 생하고 다시 진토가 경금을 생해요. 그 경금이 월간의 임수를 생하고요. 임수가 다시 을목을 생하는 연주상생이에요. 철조선생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사주 구조가 형성되면 대운에서 흉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무난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나저나 화는 4.2예요. 그래도 제일 높아요. 2.4. 수 3.6이네요. 수화가 좀 간간하죠. 그러든 저러든 화채 수금용조죠. 수용신의 금이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 정도 사주는 그래도 참 좋은 사주다라고 하죠. 289번이에요. 요거는 그냥 파랗게 나오지만 이건 안 좋습니다. 썩 안 좋고요. 지지로만 들어오는 게 괜찮고요. 사실은 천간으로요. 병정화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임계수가 막아주는 거고요.
이 무토가 들어오면 저 개수를 한번 합하네요. 그런데 임수가 또 있어서 이 사주는 연주상생이라는 사주라 웬만하면 이렇게 임목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인해 한목을 하고 해서 이런 게 좀 안 좋을까? 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병장부터는요 다 괜찮습니다. 예, 무난히 넘어갑니다. 이 갑을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90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극설교가가 된 사주예요. 특수격이라고 해서 이 노래 태어난 을목일조 강할 것 같은데 녹곡격으로서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예,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건 임수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경진, 오오 이렇게 유오해서 무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극설교가 특수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을목세무춘초라고 해서 목은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경진, 유금 있어서요. 최희, 반가운 오이시로서 제살위신, 예, 살을 제해갖고 일주를 도와주고 있죠. 자식성입니다. 한목향양, 예, 이날은 추워요. 예, 그래서 따뜻한 걸 반기는데 관인쌍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되고요. 뭐 관인쌍청하다라고 해서 일단 인성을 용신으로 하죠. 사실은 극설교가니까요. 재성생관하고요. 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재성이 관을 생하고요. 그래서 불교 인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수안화했다. 예. 남편은 관에서 2품이고요. 오자 23설 했어요. 5자식이 23명의 손주를 뒀네요. 일생무질, 질병 없이 부부가 아주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수지 8순 외를 넘겼어요. 무질이죠. 아무 질병도 없이 인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그러면 후손들이 현기, 귀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상 개관성이 불화라고 해서 제가 여기를 억지로 여기까지 지난번 강의 때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강의를 해놓고 보니까 288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본 겁니다. 관성이 불화라고 했지만 관성이 용신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관성은 있기는 있어도 이거는 관성이 그래도 좋은 일을 하죠. 하기야. 경금요. 관인상생이 되니까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극설교가라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자 한목향야라는 것을 보면 시지의 오화가 용신이 되는 듯하다. 이 노래 을목일주 용신격으로는 식신 제살격인 듯한데 요거 빨간 것이 나오죠. 그럼 요걸 칸말을 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정확한 용신은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찾아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야, 이 명절을 오행체행노를 달아보면 역시 월지를 장악한 인목이 돼서 벽국노로는 녹곡격이에요. 목체가 될 듯하지만 오히려 이 사주는 극설교각격이 되었다. 오히려 월지를 장악한 인목이 용신이라고 해요. 수오행이 희신이 되었다. 그럼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그러면 금오행이 오히려 5.6이에요. 강하네요. 수오행이 2점이, 목오행이 4.0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를 쓰는 사주예요. 화오행이 3.1로 통일죠. 금체, 수용신으로 특수격이니까요. 수를 써서 목오행이 용신이고 수오행이 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인신사여월은요 잘 보셔야 돼요. 녹곡격이긴 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 자원묘월은 웬만하면 그 월지를 체형론에선 월지가 강해지는데 이 삼행지 인신사여월은 잘 보셔야 된다. 그 강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 화를 써도 되냐 하면 돼요. 왜? 목이 얼마야? 4.0이거든요. 그래서 화도 써도 돼요. 식신제살했고요. 그러지 또 금이 채니까 화까지 써도 된다 이거예요. 목이 용신이니까 수로 희신을 잡았지만 화도 저도 제살격이 되더라. 식신제살격이. 예, 한번 목으로 용신을 잡으면요 이 사주 한번 봅시다. 그럼 화도 희신이 되겠죠. 299. 수목화를 쓸 수 있는 사주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 5화까지 써요. 예, 그래서 모기용신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23사. 갑술운도 괜찮아. 수을토 옷을 화국을 이루네요. 그래도 그게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금이 치니까요. 예. 예, 그러나 이 신유월은 안 좋습니다. 예. 인계가 있고요. 이 신유 대운은요 안 좋고요. 미대운 괜찮고 오대운 괜찮아요. 예, 경신금 대운은 썩 좋은 운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네. 썩 좋은 운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다음번에는 한번 제가 또 연구를 해봐야 알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관이 남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상 모두가 관성이 지압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하는 무엇을 지압이로 봤는지 또 한번 제가 291번서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네, 마치겠습니다.